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금융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교재 14장 얘기입니다. 외환시장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국제 수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환율 제도, 고정 변동 환율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최근에 그 국제금융시장의 이슈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환율의 그 어떤 일정 수준 유지를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고 개입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랑 중앙은행이 통상 합작으로 개입을 하게 되니까, 여기는 중앙은행으로 써 있습니다만 정부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할 때 통화량과 외환 보유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10억 불, 1 빌리언을 팔았다. 그러면은 그걸 팔고 자국 통화를 사들이겠죠. 시중에 풀린 자국 통화를 사들이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줄게 됩니다. 즉, 외환 보유고가,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팔아서 외환 보유고가 줄 때 시중의 통화량도 같은 양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자국 통화를 사들이면은 우리 그 8장인가요? 8장에서 배웠던 대로 이 리저브가, 커런시나 리저브가 똑같은 양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 대가로 외국 돈을 팔고 가계수표를 받았다 그러면은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만, deposit with the Fed, 그게 이제 리저브죠. 그게 이제 줄어드는 걸로. 하여튼 요지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때, 즉 정부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국 돈을 팔 때 시중에 풀린 돈도 그만큼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거.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어떤 경우건 지금도 한 번 더 강조를 한 거죠. 1 빌리언 달러, 10억 불만큼 외국 통화를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팔 때 자국 통화도 그만큼 줄어든다 하는 얘기고요. 만약에 사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외환 보유고가 1 빌리언 달러만큼 늘어날 때 자국 통화도 1 빌리언 달러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사들이는 것만큼 자국 통화를 풀겠죠. 그럼 시중에는 그만큼의 통화량이, 그게 본원 통화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리저브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때 시중의 통화량은 줄어들고, 외환 보유고가 늘어날 때 시중의 통화량도 늘어난다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세요.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 Monetary Base, MB로 줄여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같이,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랑 MB는 같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겁니다. 통화량이랑.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 외환시장 개입 결정은 정부가 하고, 그거를 중앙은행과 협조해서 이제 그 외환시장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내에 그 개입하는 그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으면은 12개의 페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2개의 페드 중에서 뉴욕에 있는 페드를 통해서 이 외환시장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글쎄요, 이건 사실 모르셔도 되는 건데, 미국의 그 재무성과 페드 중에서도 이 FOMC, FOMC는 금융통화위원회죠. 여기서 이제 외환시장 개입할지 개입 안 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개입할 경우에는 뉴욕 페드를 통해서 실제로
갖고 있는 외환을 팔거나 사거나 이제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고 줄어들 때 똑같이 통화량도 같이 늘어나고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통화량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거기에 따르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통화량을 풀면은 그 환율이 떨어지면서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가 오버슈팅 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간다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줄여주기 위해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예를 들어서 좀 흡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추가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량 풀린 거를 시중에 풀린 외환 시장만 개입을 하고 그 사이드 이펙트로 통화량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거는 좀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sterilize,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sterilize는 뭐 면역을 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량 늘어나고 줄어든 그 효과를 없애버리는 조치도 같이 취하면 외환시장 개입을 할 때 그거는 sterilized 된 intervention, 개입이 되는 거고 그냥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그 외환 보유고가 늘고 줄고 그러니까 외환을 시장에다 팔고 사고 할 때 그 결과로 따라서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그대로 방치를 하면 그거는 unsterilized intervention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둘 중에 어떤 식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할지를 정부랑 중앙은행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는 사실 unsterilized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국 돈을 팔고 또 시장에 풀린 거를 사들이고 하면서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통화량도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unsterilized 된 상태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고 그 통화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통화량 풀린 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큼 사들이고 통화량 줄어든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풀어주는 쪽으로 추가 조치를 취하면 그게 sterilized intervention이라는 얘기예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면 그냥 unsterilized로 그냥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그냥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외환 보유고가 줄면 통화량도 같이 줄고 그죠? 외환 보유고가 늘면 그러니까 사들이는 거죠. 시장에 풀린 외국 돈을 사들여서 외환 보유고가 늘면 통화량도 늘어난다고 그랬죠. 이 경우는 지금 외환 보유고가 외국 통화가 플러스 1 빌리언 달러로 늘어났으니까 시장에 풀린 외국 돈을 사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 돈을 사들이면서 자국 통화를 그 대가로 준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통화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이 늘어난 거예요. 외환 보유고가 늘면서 시장에 풀린 돈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면 환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기고 또 단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환율은 일단 떨어지면서 통화 가치가 확 떨어져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금리가 오르면서 어느 정도 다시 통화 가치가 살아난다고 그랬죠. 이 그림 우리가 지난주에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 어떤 식의 결과를 초래하는지 통화량을 늘리면 원래는 요 파란색 D1이었다가 그죠? 파란색 D1이었다가